마음은 때로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때로는 깊은 산골의 고요한 물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파문은 크고 작게 흔들리지만 그 아래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그 결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궁리해 왔습니다. 사람의 의지에서 오는 것도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다릴 때 비로소 어둠 속에서도 흐릿하게 빛을 내는 중심이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결정을 내릴 때 바깥의 기준을 먼저 떠올립니다. 남이 옳다 하는 길, 더 빠른 길,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길. 그러나 그런 길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일시적으로 밝아 보일 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살펴보니 오래 지속되는 길은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 마음 한구석을 오래 두드리는 작은 울림, 그 울림을 따라 움직일 때 사람의 마음은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참된 마음이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닦으려면 오히려 흐려지고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졌습니다. 다만 한 걸음 물러서 마음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스스로의 무게를 찾아 제 자리에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번잡함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고요가 고요하다고 해서 비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의미가 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마음의 자리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고 잡음 속에서 미세한 속삭임을 듣고 마침내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그 길을 조용한 길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말이 적어도 힘은 깊고 발걸음은 가벼워도 뿌리는 단단한 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마음의 그 자리를 함께 향해 걸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헤아리려면 먼저 그 표정부터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표정이라 해서 얼굴의 빛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문의 결을 뜻합니다. 어떤 날은 잔잔한 호수 같고 어떤 날은 미세한 바람에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그 흔들림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무엇이 말을 거는지를 듣고자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늘하게 퍼져 있던 어느 날 저는 뜨거운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직 흩어지지 않은 생각들이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묻자 마음 한켠에서 잔물결이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억지로 답을 찾으려 하면 흐려질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저 흔들리는 모양만 살폈습니다. 잠시 뒤 작은 목소리가 속에서 울렸습니다. 흔들리는 것도 너의 마음이다. 그 말은 누구의 것도 아닌 제 마음이 스스로 들려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다스리려 할 때 더욱 혼탁해지는 법입니다. 마치 흐린 물을 더 세게 저어 더 흐려지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움직임을 줄이고 그저 지켜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물결은 천천히 가라앉으며 그 아래에 숨어있던 속마음의 무늬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늬는 언제나 단순했습니다. 과한 욕망도 화려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단지 평온하고 싶은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순간을 온전히 바라보고 싶은 마음, 이 셋이 고요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된 마음을 향한 첫 번째 단서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은 늘 단순했지만 우리가 복잡함을 더해 그 단순함을 가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제 마음은 또 다른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의 물결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자 헛기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종종 마음이 저절로 흔들린다고 여겼지만 실은 제 욕심이 만들어낸 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은 거창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더 흐트러지지 말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평온해야 한다는 은근한 기대들.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직해 보이지만 실은 마음의 호수를 끊임없이 흔드는 미세한 돌멩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을 받아들이는데 적잖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대화가 또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게 스스로를 몰아세우는가? 마음을 곧게 세우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곧아진다는 것은 억지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흔들림을 먼저 인정하라. 그 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면 더 흔들리고 흔들림을 그대로 두면 점차 가라앉는다는 단순한 이치. 저는 그 이치 하나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렸다는 사실에 스스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들림의 모양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어떤 날은 걱정이 작게 일렁였고 어떤 날은 막연한 불안이 넓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 제 마음의 본래 결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일은 산길을 걸으며 숲의 숨소리를 듣는 것과도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새가 날갯짓하는 소리, 발밑에 장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나 곧 그 아래 숨은 더 깊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무가 숨쉬는 소리, 흙이 기운을 품는 소리, 바람이 머물다 흘러가는 소리. 마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리다가 그 아래 자리한 본래의 조용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음이 잔잔하게 내려앉는 순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흐렸던 하늘이 구름을 천천히 걷어내며 하늘의 본래 색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참된 마음은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려낸 뒤 드러나는 것임을. 속마음의 물결을 살피는 일은 참된 마음을 찾는 첫 단추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탓하지 않고 그 흔들림을 따라 흐르며 그 아래 숨어 있는 깊은 결을 발견하는 과정. 저는 이제 막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셈이었습니다. 진심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자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산길을 오래 걸으면 어느 지점에선가 바람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듯 마음에도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면 들리고 잠시 숨을 고르면 드러나는 자리. 저는 그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진심을 드러내기 어렵다 말하지만 정작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한 채 헤매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나직한 숨을 내쉬며 마음 한가운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의 빛이 방 안을 옅게 채우고 있었고 먼지 한 알도 서두르지 않는 듯 떠다녔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면 마음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진심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나니 마음속에서 잔잔한 감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렷한 답이라기보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빛에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 빛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저 한 발 물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늘 겉마음만 살피지 않았는가?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뜨끔했습니다. 겉마음이란 순간의 기분이나 반응, 혹은 외부에 보이는 표정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물 위에 비치는 햇빛처럼 화려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빛을 마음의 본체로 착각하며 살아온 셈이었습니다. 진심은 언제나 더 깊은 곳, 바람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의 아래로 더 내려갔습니다. 겉에서 흔들리던 감정들이 하나둘 고요해지자 숨결이 크게 들렸습니다. 숨은 늘 그 자리에서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의 무게를 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단순한 움직임이야말로 마음이 쉴 자리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자 잔잔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억지로 찾지 않을 때 드러난다. 이 말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숨은 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밀어내거나 덮어버린 자리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곳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저는 작은 뜰로 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가 내린 후라 흙냄새가 은근하게 피어올랐고 풀잎에 남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풀잎 하나를 바라보는 데에도 온 마음을 기울이고 싶어졌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질 때야 비로소 작은 것들이 크게 보였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또 다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너는 늘 생각이 앞서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가게 하지 않았는가. 그 말이 노른 듯 내려앉았습니다. 생각은 빠르고 논리적이지만 마음은 느리고 자연스러운 법. 진심은 늘 마음의 속도에 맞추어 걸어가는데 저는 그보다 훨씬 앞서 달리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위로 느린 구름이 흘렀습니다. 구름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구름의 속도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구름과 같다는 것을. 서두르면 흐려지고 기다리면 모양을 드러내고 묵묵히 바라보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알려주는 존재라는 것을. 그 순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너는 지금 잃어버렸던 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다만 고요하며 가볍지 않고 무겁지도 않다. 그 말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진심이 머무는 자리란 이름 붙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느껴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앉아있던 돌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돌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절제된 감각이 오히려 깊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중간에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상태. 그때 마음은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진 그 마음이 아주 작은 결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은 마치 여기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진심이 머무는 자리는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가운데 중심의 자리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마음도 아니고 감정에 휘말린 마음도 아니며 단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쉬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마음의 본래 자리가 어디인지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가 드러나자 마음은 한층 가벼워졌습니다. 길을 찾지 못해 헤매던 상태에서 길 자체가 내 안에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진심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자리, 억지로 꾸미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진심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진심이 머무는 자리를 찾고 난 뒤 제 마음은 조금씩 그 자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은 늘 이리저리 흔들리며 다른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흔들림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점을 중심이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작은 등불 하나만 켜두고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어둡지도 밝지도 않았고 그 적당한 어둠이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게 했습니다. 등불이 흔들릴 때 벽에 생기는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는데 그 속에서도 불빛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음도 저와 같을까? 이 생각이 미묘하게 울리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감정의 파도는 여전히 일렁였고 생각의 조각들은 이곳저곳을 떠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아주 작은 돌 하나가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형태도 없고 무게도 명확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존재. 하지만 분명 존재하는 무언가. 그때 마음속에서 대화가 일어났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찾으려 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서인가? 그보다는 흔들릴 때마다 돌아갈 자리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찾았을지도 모른다. 그 말은 마치 속을 들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미 찾았다는 것은 제가 모른 채 흘려보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마음속에 물었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답이 들려왔습니다. 항상 너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심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리라는 것. 다만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그것을 덮어보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이 사라진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이 움직이지 않듯, 파도가 쳐도 바다 밑바닥의 돌은 움직이지 않듯, 마음도 그와 같은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 중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러자 대답이 아주 짧게 다가왔습니다. 무심, 그러나 살아있는 마음. 그 말을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무심이라 하면 흔히 텅 빈 마음을 떠올리지만 여기서의 무심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감정과 생각이 스쳐 지나가되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 있는 것은 인정하되 그것에 붙잡히지 않는 상태. 그 자리에 서면 어떤 감정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어떤 생각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중심은 그 흐름의 본체가 아니라 흐름을 바라보고 있는 고요한 시선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마룻바닥 위에 앉아 자세를 고쳐 잡았습니다. 중심을 느끼려면 몸의 움직임도 지나치게 빠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자 내쉬는 숨이 마치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오는 숨은 가만히 다가오는 새벽 같은 고요였고 나가는 숨은 오래된 걱정들이 부드럽게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이 들렸습니다. 내가 숨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중심이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을 관찰하는 자리, 감정의 파동을 바라보는 자리, 생각이 들고 사라지는 과정을 조용히 보는 자리. 이 모든 것은 바로 보기만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관찰의 자리야말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잠시 뒤 저는 눈을 뜨고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작지만 단단한 불꽃을 피우고 있었고 그림자는 그 불꽃의 움직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전했습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 주변은 흔들릴 수 있다. 바로 그 단순한 이치를 제가 너무 늦게야 이해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대답했습니다. 알았다면 지켜라. 중심은 찾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다. 그 말은 잔잔했지만 묵직했습니다. 중심을 발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으로 돌아오는 습관, 감정이 치밀 때마다 중심에서 바라보는 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바람이 스며들며 방 안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바뀌어도 제 마음속 중심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마음은 잔잔히 한 지점에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참된 마음의 방향을 찾으려면 반드시 이 중심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것을. 중심을 알지 못하면 마음은 끝없이 흔들림에 끌려가지만 중심을 알고 난 뒤에는 흔들림조차 방향을 알려주는 바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고 단단했고 온화했으며 무엇보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중심을 만난 뒤부터 마음의 움직임은 한결 선명해졌습니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바라보고 가라앉으면 가라앉는 대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 속에서 더 미세한 무엇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 감각과도 다르고 생각과도 구분되는 미묘한 진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음의 목소리라고 느꼈습니다. 목소리라 해서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의할 수 없는 울림이 마음속 중심 근처에서 아주 조용하게 피어올랐습니다. 때로는 한 점의 빛처럼 번졌고 때로는 물결의 잔잔한 흔들림처럼 가벼웠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놓칠까 조심스레 호흡을 가다듬으며 귀 기울였습니다. 아침 햇빛이 책상 위에 부서진 날, 저는 다시금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의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은 중심이 머물던 자리보다 더 섬세한 지층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깊이. 그때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질문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수면 아래의 존재가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흔들림이 사라졌는데도 어디선가 남아있는 작은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자 다시 낮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불안은 내가 아직 내 마음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이 짧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쌓인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면서도 정작 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흔들릴까 두려워 중심을 굳게 세우지만 굳힌 중심조차 의심하며 불안해합니다. 저는 그 모순 속에서 오래 헤매고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가만히 물었습니다.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너의 가장 깊은 자리에는 늘 너를 향한 바른 뜻이 숨어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은 오래된 등불처럼 마음속을 따뜻하고 조용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마음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를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중심을 찾아도 진심의 자리를 알아도 그 방향대로 실제로 나아가려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오직 마음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그 목소리에 더 깊이 귀 기울였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지 않는가? 이번 질문은 처음보다 더 이상했습니다.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지 않는 것을 묻다니. 그러나 그 질문은 곧 제 마음에 잔잔하게 번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욕심을 바라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생각도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마음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소리가 조용히 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걸어왔다. 저는 한동안 말없이 상념에 잠겼습니다. 원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묻는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욕망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 욕망들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모서리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더 잘 보이고 싶은 욕심, 더 빨리 가고 싶은 조급함, 더 평온해지고 싶은 기대. 그런 작은 바람들이 마음의 고요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남겨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바람이 아닌 너를 이루는 마음을 남겨라. 그 말은 한동안 제 안에서 울렸습니다. 욕망과 두려움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의 본래를 이루는 진실한 뜻은 흔들려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저는 이 단순한 이치를 너무 늦게 이해한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오후 햇볕이 길게 늘어져 방 바닥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가 그 빛 위를 떠다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입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방금 들은 마음의 목소리가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너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작아 보여도 빛을 받으면 본래의 색을 드러낸다. 저는 속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빛을 가리는 생각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겠군요. 마음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려놓는 것이 비우는 것이며 비우는 것이 들을 준비다. 그 말은 단단한 울림으로 가슴속에 박혔습니다. 참된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마음속의 잡음을 줄여야 했습니다. 잡음이 줄어들면 마음은 조용해지고 조용해지면 비로소 그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순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늘 너에게 말해왔다. 다만 내가 너무 바빠 듣지 못했을 뿐이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의 목소리는 새롭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늘 존재해 있었습니다. 제가 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 저는 참된 마음의 목소리가 단지 조언이나 위로가 아니라 저라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흐르는 본래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마음은 스스로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마음의 목소리를 들은 뒤 제 안에는 하나의 명확한 결이 생겼습니다. 그 결은 움직이라는 재촉도 아니었고 머물러라는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방향을 가리키며 그곳으로 가면 된다는 듯 단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따라 한 걸음을 떼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길을 가리킨다고 해서 몸이 곧바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요함을 알면서도 움직임 앞에서는 늘 망설임을 낳는 법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 길을 따라가도 괜찮을까? 그러자 마음은 늘 그렇듯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길은 너의 것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너에게 가장 편안한 길을 느껴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한결같은 안내였습니다. 저는 그 안내에 따라 조용히 마음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걷고자 하는 방향과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이 처음으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늘 머리로는 하나를 바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마음이 먼저 길을 밝히고 생각이 그 뒤를 따르는 형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산책길을 나섰습니다. 아침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으나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밝혀주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는 길가에서 새들이 조용히 울고 있었고 그 울음은 독려하는 듯 했으나 조급함을 주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저는 마음속에 묻고 싶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아, 너는 왜 이 길을 가리키고 있느냐? 얼마 지나지 않아 속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너는 스스로와 충돌하지 않는다. 그 대답은 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하나의 줄기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저는 노력으로 이어붙인 선택들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불편함이 바로 스스로와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내딛는 걸음을 온전히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질까요? 마음은 말했습니다. 그 끝을 알 필요는 없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바른 자리라면 다음의 자리는 자연히 드러난다. 그 말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느리지만 분명하게 제 안에 번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먼 미래까지 내다보려 하며 그 끝을 생각하지 않으면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걸음만 보이면 그 한 걸음을 밟고 그 다음 한 걸음을 밟아 나아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 단순한 이치를 이제야 비로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조금 더 천천히 옮겼습니다. 그러자 걷는 리듬에 맞춰 마음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가는 걸음이 곧 길을 만든다. 그 말은 제가 걸어온 삶 전체를 뒤돌아보게 했습니다. 길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생긴다는 단순한 진리가 마음 깊은 곳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곧 내 마음의 결을 따라 생기는 것이라면 오늘의 걸음은 마음이 정직하게 내린 선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묵묵히 걸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낙엽 하나가 바람에 굴러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또 묻고 싶었습니다. 마음아, 나는 지금 제대로 걷고 있는가? 마음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제대로 걷고 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자기 걸음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잘 걷고 있는 사람은 늘 자신의 발바닥으로 길의 온도를 느끼고 마음으로 방향을 확인합니다. 걱정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계속 마음과 대화를 이어가며 나아가는 것이 진짜 걸음이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알고 중심 속에서 마음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 목소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일은 조용한 기적처럼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스스로 빛날 때 사람은 바라는 것이 줄어듭니다. 바라는 것이 줄어들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맑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은 스스로 길을 비춥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삶이란 얻는 과정이라 여겼고 마음은 비워야 빛난다는 이치를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늦게 오더라도 결코 헛되이 오지 않습니다. 필요한 때에 준비된 마음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저는 방 안의 작은 등불 옆에 앉아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등불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 그 밝음은 제 마음의 밝음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주변을 밝힐 뿐이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길을 들었다. 그 길은 나를 밝히는 길이자 나를 잃지 않는 길이다. 저는 눈을 감고 그 말을 깊숙이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조급함도 없었고 더 이상 두려움도 크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중심은 여전히 제 안에 있었고 그 중심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어김없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밝아진 것은 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제 안에 길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그 길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빛을 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은 저절로 밝아지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움직이고 변하며 때로는 스스로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울림을 남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긴 여정 속에서 제가 알아차린 한 가지 이치는 이렇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다스릴 대상이 아니라 천천히 드러나는 길 자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흔들림은 잘못이 아니며 불안은 버려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돌아보면 처음에 저는 흔들림을 두려워했고 중심을 찾으려 애쓰며 마음을 조급하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물결을 조용히 바라보고 진심이 머무는 자리를 찾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확인한 뒤부터는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감정은 적이 아니라 안내자였고 불안은 골칫거리가 아니라 방향을 일러주는 작은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에게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된 뒤 마음은 조금씩 스스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밝아진다는 것은 번쩍 빛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려졌던 것이 걷히고 복잡하던 것이 단순해지며 억지로 붙들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결심을 내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하루의 작은 선택들에서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삶의 해답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해답은 언제나 가까운 곳, 바로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화려하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꾸밈없이 조용하여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저는 이제 길을 묻는 대신 제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을 살피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길보다 분명하고 다른 어떤 빛보다 따스한 안내가 제 앞에 놓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조용히 깨닫습니다. 참된 마음은 멀리 있지 않았고 그 마음은 언제나 나를 향해 미약한 빛을 보태고 있었으며 나는 그 빛을 알아볼 준비만 하면 되었던 것임을. 이제 저는 더 이상 불안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이 나를 일깨우고 나를 멈추게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해주었던 날들을 떠올리며 마침내 그 모든 흔들림이 제게 주어진 선물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